반갑습니다. 과수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보다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 공부를 여의고 어찌 회복의 결실을 바라리요. 이 말씀은 정산종사법원 무본편 9장 본문으로 요즘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가 너무 심하여 불안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마땅히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가운데 저는 이 사회의 현상, 특징을 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비대면 사회가 전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비대면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만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밀착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지 않고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게 되는데 이 비대면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맞닥뜨려서서 세상이 너무 심하게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음 공부 방향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이후에 코로나 사태와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우리의 마음 공부 방향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당에 근무할 때 제일 부러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고속도로 톨게이트였습니다. 고속도로에 보면 너도 나도 차를 가지고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누구나 다 요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당에도 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꿈꿨던 게 고속도로를 꿈꿨고요. 그 고속도로를 교화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저는 낙원 가는 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작년에 정년 퇴임을 하고 사과 정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임하기 전 교당에서 늘상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교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나질 않았었는데요. 그 떠나지 않는 방향의 큰 두 가지는 첫째는 마음 공부고 두 번째는 이 마음 공부하는 조직인데 마음 공부는 바로 우리 정전에 있는 훈련을 하는 그것이고 조직은 다단계 교화단을 만들어서 단원마다 단장되는 교화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익산 심계원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기교당에 있는 안동네인데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동안 50년 동안에 걸쳐서 하였던 마음 공부, 한마디로 해서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오늘 정리한 마음 공부를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정의하기를 사막을 병진하는 동경이려의 물선 공부라고 정의하고 그 원리는 평소에 늘상 생각하였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막을 말씀하셨을까? 불교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말씀하시고 견성, 양성, 솔성을 말씀하시고 정신세양 사령구 작업사를 말씀하시는데 왜 사막이라고
마음 공부하는 방향을, 우리 수행하는 방향을 정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을 정산종사님 법어 원리편에 영기질과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그 법문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 방법은 일상수행의 요법에 기초한 상승용주의상 6조와 교당내왕시상 6조와 일기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1장에서 일상수행의 요법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종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막을 병진하는 동정이의 무지선 공부라고 마음 공부를 간단히 정의하였지만, 그것은 협의의 개념이고 좀 더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교리 전체이고 우리 교단 전체가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동정간 3대력 얻는 빠른 방법을 수행품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또한 구체적인 마음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럼 마음 공부 프로그램은 뭐냐? 마음 공부 프로그램은 대종경 수행품 54장에서 60장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법의 등급과 연계하여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음 공부 개념도라는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음 공부 개념도라고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날 원불교 마음 공부를 그림으로 그려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작정코 앉아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종이에다가 식당에서 넓은 대접을 하나 갖다 놓고 원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횃불 같은 그림을 그리고 양쪽에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을 정리하였습니다. 왼쪽에 상시훈련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신수양과 사리연구 작업지사로 기본적으로 상시용 6조를 나눴고요.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은 문답감정해오하고 입선, 예외, 출석, 그 다음에 활용 등으로 왼쪽에는 상시훈련을 두고 오른쪽에는 정기훈련 11과목을 구체적으로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지사 3학의 과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밑바탕에는 일상수행의 요법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칸에는 공분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3대를 얻는 빠른 방법을 적었고요. 그 밑엔 일기법, 그리고 그 아래는 법의 등급과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제가 그림을 작성하였는데, 제가 PT를 준비하였는데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가면 위에 부분에서 그 횃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6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 공부, 마음 작용 과정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마음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평소에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 공부 과정을 6단계로, 6과정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제일 항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바로 우리가 나는 공부인다, 나는 공부하는 주의심을 놓지 않는다,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않고 나는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 챙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경계를 당하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인데요. 그래서 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묶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마음이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그 사람은 마음 챙김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은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경계를 당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경계를 알아차리면 마음에 공부하는 때가 된 것을 잊지 않고 경계를 당하여 알아차려서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마음 대중입니다. 마음 대중은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는 것이고 여기에서 안 끌렸을 때와 끌렸을 때로 이 마음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끌리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마음 챙김 상태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끌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마음을 대조해야 됩니다. 끌렸을 때는 마음을 대조하는데 어디에 대조해야 하는가? 그때는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조하는 것은 저희가 대종경 수행품 33장에 보면 문정규 선지님께서 대종사님께 경계를 당하여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으리까 하고 말씀하셨을 때 대종사님께서 세 가지 생각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나니 첫째는 자기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는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때 두 번째,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에 저는 대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끌렸을 때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음을 돌리고 생활을 돌리고 사람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돌림에 의해서 평상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자성의 정해계를 세웁니다. 이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는 것은 다시 마음 챙김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면 이것은 저희가 법신불이론상을 채받는 공부를 하여서 회광반주하면서 불자성하게 되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이 되어서 마음 챙김 상태로 돌아오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평상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엔 제가 나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일 있을 때와 일 없을 때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시해 볼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나무 그림인데요. 나무 뿌리 부분은 일 없을 때의 상태이고 흙 위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일 있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 없을 때는 정기훈련 11과목을 중심으로 정신수양 사령부 작업지사 공부를 하고, 일 있을 때는 저희가 상승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 그리고 유무념 대종교 공부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정신의 수양력, 사리의 연구력, 작업의 취사력을 쌓아가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음 공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54장부터 60장까지 몇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54장, 55장에는 마음소 길들이기에 대한 법문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56, 57장은 마음병 치료하기에 대해서, 58장은 마음난리 평정하기에 대해서, 59장, 60장은 마음밭 개발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법의 등급과 연계하여서
생각을 했고 이것을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먼저 마음속 길들이기는 보통급에 해당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나쁜 버릇은 고치고 좋은 습관은 길들이는 마음속 길들이기로 표준을 잡아서 보통급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였고요. 두 번째 마음병 치료하기는 특신급 과정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마음병원은 교당이고 마음병 의사는 교무고 의술은 공부요도 사막팔조고 약재는 인생요도 사은사요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음병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막팔조와 사은사요를 배워야 하고 교리 전체를 특신급 과정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때는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공부 프로그램은 마음난리 평정하기로 법마상정급에서 해야 할 과정입니다. 이때는 법과 말을 분리하고 분석하고 사심을 제거하고 무관사에 부동하는 공부를 주로 하면서 정과 해를 닦아 부지런히 닦고 계율을 죽기로서 지키는 과정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강조할 것은 죽기로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법강 항마위에 오르기 위한 준비 공부이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음밭 개발하기인데 마음밭 개발하기는 보통급부터 대강열애기까지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 쉬면서 그 익산 삼기면에 있는 제 거처에 익산 심계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거기 심계원의 의미는 심전개발원입니다. 심전개발원은 동산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 마음공부 대표 프로그램은 심전개발입니다. 마음밭 개발하기 하는 이 심전개발하기에서 보통급에서 대강열애기까지 계속 수양연구 취사의 3대력을 쌓아가는 이 과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마음공부 어떤 개념이라든지 원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동안 50년 동안 제가 교무를 하면서 머릿속에 항시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자유라고 하는 화두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출가 서원서를 내고 참 전무추신을 시작한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제가 그 출가 동기를 쓴 내용을 보면 마음을 마음대로 쓰기 위하여서 출가를 하고 싶다 하는 내용을 적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이 처음 출발의 초심은 저를 어디에 근무하든지 간에 붙들어 맸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처음에는 졸업을 하고 사업기관에 교단의 경제적인 면을 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출발을 했으나 결국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는 이 과제가 처음 초발심이 저를 붙들어 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교당에 근무하게 되었고 교당에 근무하니까 교도님들께서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마음 공부라는 화두를 가지고 50년 동안 살아온 것을 지금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세상과 만나기 위해서 1인 방송국을 시작하였고 1인 방송으로 카카오 TV에 영상을 올리고 있고 팟빵에 마음나라 라디오라고 시작을 하면서 지금 퇴직 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퍽이나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 불법연구의 교과서였던 보경 6대 요령에 주목합니다. 이 보경 6대 요령에 저희가 다시 주목해야 될 이유가 대종사님께서 당시
얼마나 중요했으면 보경이라는 보물경전이라고 하는 보경 6대 요령이라고 하시면서 책을 발행하셨을까 하는 대목인데요. 이 보경 6대 요령의 6가지는 바로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하고 공부요도 사막팔조, 세 번째가 훈련편, 네 번째는 학력고시편, 다섯 번째 학위등급편, 여섯 번째 사업고시편입니다. 지금 교과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학력고시편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학력고시의 의미는 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학력고시편에는 학력고시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학력고시도에 보면 수양과, 영국과, 취사과로 나누고 다시 연구과에는 일기부, 정기전문부, 최고부 세 부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는 수양과, 취사과는 그대로 가고요. 연구과에만 일기부, 정기전문부, 최고부라고 하는 세 가지 단계를 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기부와 전문부에는 다시 1과부터 5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과와 취사과도 마찬가지로 1과부터 5과까지 있고요. 최고부는 1과 무반에서 5과 갑반까지 구분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1과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기부와 정기전문부 1과에 대해서 가부 평정을 받은 사람은 최고부에 오를 수 있고, 최고부에 오르면은 수양연구요론을 공부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과, 연구과, 취사과를 다 같이 1과에서 5과까지 두고 다시 무반에서 갑반까지를 두었는데, 이렇게 볼 때 수양, 연구, 취사과는 과목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이 배워야 하는 과목에 수양과, 연구과, 취사과가 있고, 그 교과 과정은 1과부터 5과까지입니다. 그리고 무반에서부터 갑반은 성취도를 평가한 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은 마치 현대식 학교의 교과 과정을 그 당시에 시행하려고 구상하고 기획하셨던 놀라운 사실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95년 전인 원기 10년, 서기 2025년에 이 학력고시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학력고시법을 발표하셨는데 지금부터 95년 전입니다. 95년 전에 현대의 이런 학교 교육의 교과 과정을 그때 불법 연구에서 시행하려고 하셨던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선생님으로부터도 듣지 못하였고, 그리고 다른 문헌에서도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저희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계승 발전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현재의 마음 공부에 도입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6대 요령에는 학위 등급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위 등급도가 있는데요. 이 학위 등급도에는 현재의 법위 등급에 있는 급과 위가 있는 게 아니라 장부 부자를 써서 보통부, 특심부, 법마상전부 등 부를 뒀는데, 거기는 그 해당 부의 장부에 등재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불교 정전에도 계승되었는데요. 학력고시는
그동안의 정전에는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으로 만들어져서 말하면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위 등급도는 불교 정전의 법의 등급도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보통급, 항마위 하는 급과 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현직에 있을 때 법의 사정을 하면 법의 등급이 6등급이 아니라 11등급으로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예비 등급과 정식 등급을 그대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예비 과정도 3년이면 3년, 6년이면 6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정되는 현재 방향을 그대로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돼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선배님, 후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와 법의 등급을 연관시켜서 프로그램을 연결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마음 공부 방향은 법의 사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음 공부를 타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 공부가 되도록 어떤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이 동기부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제도 개선이라든지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자력을 양성해가는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생각한 것이 이수해야 할 과정과 도달해야 할 수준을 정해야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 이수해야 할 과정은 이러이러한 것을 이수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도달해야 할 수준은 이러이러한 것에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수해야 할 과정과 도달해야 할 수준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비 과정에서는 이수해야 할 과정이고, 정식이 되면 도달해야 할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정식이 돼서 도달해야 할 수준에는 거기는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이 적당히 나열되어 있어야 되겠죠. 정리되어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수해야 할 과정을 다 이수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갑을병정에서 병의 수준입니다. 60% 이상을 이수해야 됐다고 한다면은 본인 스스로 법의 사정을 신청하자는 것입니다. 법의 사정을 신청해서 스스로 법의 사정을 신청하고, 그리고 법의사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인증해 주는데, 도달해야 할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사정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보통급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입교를 하면 바로 보통급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입교를 하면 보통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입교를 하고 교당에 나오면 보통급 10개를 수계합니다. 그래서 득도식 때, 입교식 때 대개 보통급 10개를 수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과정을 수계하고 보통급에서 이수해야 할 과정을 설명합니다. 일상생활요법도 설명하고 등등을 설명을 해서 이수할 과정을 설명을 하고, 본인 스스로 이것을 60% 정도를 실천했다고 보면은 본인이 보통급 법의 사정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계문에 대해서는 좀 엄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계문은 95% 이상, 갑 이상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법의 사정을 신청을 해서 거기 60%와 계문의 95% 이상을 지키게 된다고 인정을 받으면 정식 보통급이 됩니다. 그럼 정식 보통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해야 할 것이 승급식을 합니다. 보통급에서부터 승급식을 하자는 거죠. 현재 저희는 법강학마의 이상만을 승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급도 승급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마음 공부를 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승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계문을 수여를 하는데 이게 특신급 계문을 수여를 합니다. 특신급 계문을 수계를 하고 특신급에서 이수해야 할 과정을 안내를 받으면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예비 특신급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비 특신급은 정식 보통급은 이런 과정만 거치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구체적으로 1년에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대각계계절과 법인절 이후라든지 6일 대제와 명절 대제 이후에 2번 정도 승급식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구체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예비 등급의 단계를 그냥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음공부 방향 세 번째는 법유사정을 하는데 도달해야 하는 수준을 평가할 때 상시일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시일기를 지금은 법유사정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교당에 있을 때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하지 않고 계시는지의 기준은 교무가 생각할 때 상시일기를 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상시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일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 상시일기를 실천하고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병 이상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 계문은 갑 이상을 해야 되고 또 도달해야 될 수준의 과정, 이수해야 할 과정은 적어도 10개 남짓으로 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자리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의사정을 하는데 상시일기를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상시일기를 적어도 법의사정위원회에서 빅데이터로 축적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통급에서부터 계속해서 상시일기를 빅데이터로 축적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법마상정급에서는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마상정급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6대 요령이나 불교정전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6대 요령에 보면 법마상정부에 수양과 취사과에 한하여는 본부 시험을 보지 아니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양과 취사과에 한해서는 법마상정부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강학마부에는 수양과 취사과의 갑반의 허가를 득한 자는 본부 제3조의 시험을 보지 아니하고 본부의 승급을 득함이라고 하는 법강학마부에도 단조항이 있고요. 불교정전에도 법마상전급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정전에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연국가의 시험을 보지 않아야 된다고 하신 반면에 노혼자와 문자를 해석하지 못한 자에 한해서는 문자에 관한 사항은 시험은 보지 아니함이라고 하셔서 6대 요령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정전에는 법마상전부에 시험을 봐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조항이 없는데 법마상전급에는 6대 요령에도 있고 불교정전에도 있기 때문에 연국과에 한해서는 교리에 관한 시험, 연국과에 관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걸로 저는 이걸 해석하고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고 그냥 어떤 일정 기간만 지나면 되고
어떤 실적, 사업 실적이 있으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법의 등급에 따라서 마음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체크하는 일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 방향 다섯째는 법강학마부 사정에는 견성 테스트하고 학마 테스트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견성 테스트는 견성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피아노 콩쿠르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처럼 견성 테스트에 신청해서 자발적으로 견성했다는 걸 본인이 어떻게든지 인가를 받아야 되고, 학마 테스트는 정부 인사의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학마를 3년 동안의 실적을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법강학마 이상의 법의 사정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본인은 숨어서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의 사정을 법강학마에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교단의 중요 보직을 일정 보직 이상을 담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법강학마 이상을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견성 테스트와 학마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어도 법강학마회가 탄생할 때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생각하셨던, 당신의 생전에 거의 법강학마회를 많이 이렇게 배출하지 않으셨고, 삼산종사님 같은 선지님도 사후에 법강학마회에 추존하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법의사정의 정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이래서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3차, 4차 산업혁명이 물결이 밀려오고 있어서 마음 공부하는 방법도 새롭게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마음 공부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마음 공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로드맵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법의 등급하고 연결이 됐고 법의 사정하는 문제를 제가 많이 거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뉴스를 볼 때 정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음 공부 자격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마음운전 자격증이라고 하는 마인드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우리가 발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법마 상정급 법강학마의 이런 정도 어느 정도 면허증 내지 자격증을 발급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적인 이수해야 할 과정과 도달해야 할 수준을 제시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위해서 수행 중심으로 제시한다면 이것이 계기가 돼서 마음 공부를 하는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물질이 개벽되는 세상이 점차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이 되자고 하신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 공부 좀 다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